아, 아, 이 인간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왜 필요한지 이제 알 것 같아. 네, 봐봐. 16번 봐봐. 자, 여기서는 지금 man이 주어, is made가 동사인데, 이 뒤쪽에는 지금 형용사가 나와 있어. 혹은 little, 요렇게가 병치가 돼 있고, 그리고 by his own will 하면은, 이 표현이 by one's own will 하면은, 스스로의 의지로, 요렇게 해석이 된다고. 우리가 보통 요 will 자체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제 의지, 뜻, 근데 이 뜻이 meaning의 뜻이 아니라 개인의 뜻, 그 의지의 얘기야. 그리고 유언이란 뜻도 있어. 근데 이제 요거는 해석 자체를 하는 거는 나야 이제 읽어줄 때 man, 인간은 is made great or little, 위대해지거나 하찮아질 수 있다. 이 little 개념이 작은, 적은의 개념에서 하찮은 이란 뜻으로 응용이 될 수 있거든. 그럼 인간이 위대해지거나 하찮아질 수 있다.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럼 이 얘기는 개인이 갖는 의지에 따라서 본인이 위대해질 수도 있고 하찮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이 대목에서 문장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be made라는 동사 구 뒤에 형용사가 오는 모습이 마치 이 형식을 닮아있지?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봐봐. 주어 다음에 이 형식이 나오고 뒤에 보어가 붙는 모습과 주어 다음에 BPP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모습이 마치 닮아있다라고 해서 이 O 형식에서 바뀐 수동태의 모양을 이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는 설명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는 그냥 그 결과론적으로 모양을 보고 이럴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 조미료 같은 개념이지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아,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순서상 갑자기 수동태 뒤에 형용사 나오니까 이 진도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 문장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이제 비유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네 왜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오면은 뒤쪽에 얘 목적어로 명사가 오잖아. 근데 이 모습이 타동사 뒤에 오는 명사의 모습과 닮아있다라고 해서 얘를 타동사 구로 간주한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 결과론적으로 나온 모양을 바탕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를 타동사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지. 자동사는 자동사고 타동사는 타동사인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옛날 문법에 남아있는 그 모양을 보고 이제 요런 모양일 수 있다 라고 비유적으로 하는 설명을 갖다가 이제 막 문법인 것처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도리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제 이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굳이 이제 요 모양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본다면 그 오형식의 문장부터 내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되겠지. 오형식의 문장부터 설명을 해보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잠깐만 지금 뭔가를 잡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오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주고 목적보어가 나왔어. 그럼 어쨌든 수동태라는 건 주어는 하는 거고 목적어는 당하는 거니까 이 당하는 녀석만 앞으로 끌어서 주어로 만들고 BPP로 끝나면 이제 수동태 모양은 완성이 된 거야. 그리고 뒤에 딸린 식구는 그냥 내려주면 되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보면 그가 만들었어요. 그녀를 행복하게. 그럼 여기서 목적어를 당기면 she, 그리고 수동태 was made, 그리고 happy.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가 그녀가 행복하게 되었어요. 결국엔 그녀가 된 거니까. 그지? 그럼 요 해석적인 모양이나 이 BPP 뒤에 들어오는 형용사의 모양이나 여러모로 이 형식과 닮아있다라는 그 결과론적인 걸 놓고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게 뭐 오형식의 수동태가 바뀌면 이 형식이 이거를 알아야지 뭐 잘 읽거나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배워도 한참 더 배워야지 이제 잘 보이는 구조니까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구조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에 읽어드린 대로 그 해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잘 참고해보면 좋겠어.
그래서 16번은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프로브 동사, 여기에 주어, 여기는 형용사니까 명사 꾸미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 오브 다음에 명사가 나왔네. 그지? 그럼 내가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는 형용사 취급한다 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왔네. 집중해서 들어.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응용 들어가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저번 영상에서 painting of value를 쓰면 가치를 가진 그림. 근데 이 그림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문장화시키고 싶다면 들어오는 문법적 기능이 painting is of value로서 이 그림이 가치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얘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은 상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상태적 설명으로서 명사구로 끝나면 될 것을 문장으로 표현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언뜻 얘기했어요.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문법셈하고 하는 프린트에 있는 것들, 그게 전부라고 보시고, 보통의 문장 단위에서 논리나 독해처럼 글을 읽을 때 혹시 be of가 뜨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have 라고 읽어주는 게 편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림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 기반으로 여기서 무엇이 응용이 된 거냐면 여기 비동사 말고 다른 이형식 동사가 온 거야. 어떻게? 지금 여기를 보어로 간주한 거지.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painting remains 너무 좁은데 of value 이렇게 써주면 가치를 가진 채로 남아있는 거지. 예나 지금이나 가치가 있는 거네. 그럼 이제 여기가 seem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가치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여기가 become이 되면은 어떻게 돼? 가치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be of는 have로 쓰였던 단순한 표현이 앞에 있는 이형식 동사만 살짝살짝 바꿔주면서 가진 것처럼 보이는지,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가지게 되었는지 의미가 좀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요 응용을 가지고 다시 여기 문장으로 슬쩍 들어와 보면 그 사전은 증명이 되는데 엄청난 도움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이 된 거죠. 그에게. 그럼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읽어도 그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다듬어질 수 있어요. 그럼 사전이 판명돼 혹은 증명되었어. 뭐라고? 그에게 그에게 엄청난 도움을 지니고 있다 라고 증명되었다. 그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증명되었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도움이 된다고 helpful인데 앞에 greatly가 있었다고 보는 거나 다름없죠. 엄청나게 유익하다고 증명됐다. 근데 그거를 of 더하기 추상명사 꼴로 응용해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뭐 글 쓴 사람 마음이죠. 그죠? 글 쓴 사람 마음이지.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풀어서 얘기해보면 결국에는 그 사전이 proved greatly helpful to him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proved of great help to him 이렇게 갈 것이냐 이 차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전이 어떻게 엄청나게 유익하다고 판명됐다 그에게 이렇게 가나, 사전이 엄청난 도움을 지닌다고 판명되었다 이렇게 읽거나, 결국 정리하면 뭐야? 그에게 유익해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해석 하나 잘 참고해 보시고. 와,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다. 이 수업 준비를 맨날 딱딱 짜여지게 하다가 보면서 하려니까 이것도 재밌네. 다음 여기 봐봐. 여기 트러블 나만 재밌겠죠? 자, 주어 이형식 그리고 뒤에 보어 요렇게 박혀 있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be short of 하면은 뭐뭇이 부족하다 요렇게 해석이 돼. 그럼 우리는 자금, 돈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이거 이제 집중해봐. 우리가 보통 주어, 동사 따다란 쓰면은 우린 얘를 주절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 주절은 마침편에 있는 문장의 주인으로서 어떻게든 단위로 바꿔 쓸 수가 없어. 그냥 이거 자체가 주인이야. 근데 문제는 I think she is pretty. 그 문장을 단위로 쓰고 싶을 때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문장을 대수로 이끄는 거예요. 문장을 대수로 이끄는 거. 그래서 이 주어가 이끄는 여기가 다시금 주절이 되고 이 뒤에서 대시 이끄는 녀석은 이 think의 목적어 문장을 하는 명사절로 단위화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문장을 단위로 바꿀 때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뭐야? 대수로 뚜껑을 딱 막아서 주어 동사를 이끌어주는 거. 그럼 이제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 명사절이 되겠고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면 주어 역할, 오른쪽으로 오면은 동사의 식구 역할. 요렇게. 그럼 여기서는 비동사 뒤로 붙었으니까 명사절입니다 라고 쭉 읽으면 돼. 그래서 문제는 대절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사절 자체를 읽어줄 때는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이라고 명사처럼 읽어주되, 이것이 만약에 타동사 뒤에 왔으면 것을, 만약에 비동사 뒤에 왔어 것이다, 입니다, 요렇게 읽어주면 되지. 그래서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혹시라도 비동사 뒤에 that 주어 동사가 오면 대절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해석을 빼는 거에 집중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문제는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쓱 당겨서 읽어주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혹시 타동사 같은 거 뒤에 여기 있다 마침 들어올 때는 나는 생각해요 그녀가 이쁘다는 것을 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나는 이런 거 읽을 때 나는 생각한다, 주어가 동사 한다고 동사라고 요렇게 쓱 흘리듯이 읽거든. 그럼 좀 편해. 나는 생각해요 그녀가 예쁘다고. 요렇게 다시 I think that he is kind. 나는 생각해요 그가 친절하다고. 요렇게 해서 해석할 때 요런 부분들 하나씩 참고해 보시고, 타동사 구조는 이따가 또 나오면은 해석하면서 다시 그 전 문장 했던 것처럼 복습하면서 또 다시 읽어주고 할게요. 자, 여기 19번 보면은 그 mere knowing, 그 단지 알고 있는 것, 뭐에 대해서 difference, 차이점에 대해서, 뭐 사이에 right and wrong, 옳고 그른 것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입니다. 야 징그럽다. 또 나왔다. of value. 그럼 가치를 가지고 있단데 여기 little이 부정어로 들어가니까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읽어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자체로. 그래서 in oneself 쓰시면 그 자체로 라고 해석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mere 개념을 읽어주는 거, 그게 조금 이제 짜증날 수는 있는데, 이 mere 자체는 small 개념 보면 돼요. 혹은 only, 이제 한낱, 단지, 뭐뭐에 불과한, 요 정도 보면 되거든.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긴 한 건데, 어떻게? 단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지금 그게 뭐야? 옳고 그름만 아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다듬어질 수 있죠. 자, 다시 이 mere 자체가 뭔가 제한성을 두는 형용사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읽어줄 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알아선 가치가 없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 mere를 붙이면서 해석이 어떻게 돼? 옳고 그런 것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아는 것 해서 단지,
단지 제한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서 그것만 아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옳고 그름만 알아서는 그리 큰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일이 되니까 좀 더 깊게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거 참고하시고. 이게 표정 보면서 강의할 때는 잘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네. 봐봐. 여기서 the empty vessel 여기가 주어고 이제 makes 일단 동사라고 해볼게. 그리고 greatest sound. 그럼 여기서는 이 make가 뭐뭐 되다, 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소리를 만들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대목에서 텅 빈 베슬이 우리가 보통 베슬이라는 말을 쓰면 그릇 내지는 뭐 배, 우리 타고 다니는 거 있지? 배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 텅 빈 그릇이 큰 소리를 낸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제 그렇게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 자체는 간단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make라는 거 하나를 보더라도 이 형식은 뒤쪽에 toward를 써서 어디로 가다라는 뜻이 있고, 이 형식일 때는 명사보호가 와서 뭐뭇이 되다가 있고, 삼형식일 때는 지금처럼 목적어가 와서 뭐뭇을 만들다가 있고, 뭐 나중 가서는 사형식에서는 A에게 B를 만들어주다가 있고, 오형식은 목적어, 목적보호 건다. 이렇게 그 기본적인 형식에 대해서 지도가 막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이런 단계가 아니라고.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형식을 바탕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되다라고 읽을 건지, 이거를 만든다고 을르를 붙이는 목적으로 읽을 건지, 이제 요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의미적으로 더 맞아 떨어지는 해석 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되지. 지금은 이렇게 우당탕탕 읽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읽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문법적으로 본인들을 올가매가지고 구조적으로 읽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제 가급적이면 단어 뜻대로 그대로 붙여 읽으면서 이 말이 뭔지 마지막에 하나로 다듬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하나 읽어보고 이제 뒤로 5문장 다시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